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시골집 매물 현장 답사에서 최소 6가지만 체크해보자 라고 지난 방송에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방송의 내용들을 이어서 실전 경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골집 매물 현장 답사에서 최소 6가지를 체크해보자. 지난 방송에서 굴뚝, 자, 마당에 이웃집과 굴뚝이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이 있나, 이것을 꼭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중에 왜 무엇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이 되고 생필 저렴하고 또 교육적 시설들도 많고 이러한 편리한 생활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대도시에서 혹은 군소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할까요?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보다 미세먼지가 적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도시에서 특히나 주택가일 경우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자동차 운행하는 소리, 또 여러 잡다한 그런 소리 소음에 시달려서 소음이 없는 좀 조용하고 정숙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사 가려는 시골 주택 근처나 이웃집에서 나무로 땔감으로 하는 굴뚝이 있다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가 적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싫어서 조용하고 정숙된 환경을 원해서 시골로 왔는데 이웃집에 굴뚝들이 있거나 나무를 땔감으로 하는 그런 시골집이 바로 가까이 있다면 이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이 이웃집에 존재하는 굴뚝 문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시골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굴뚝은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라돈가스를 뿜어냅니다. 자, 맑은 공기 못 마시고 미세먼지 또 못 피해갑니다. 굴뚝이 있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끼로 나무를 뽀개고 전기톱으로 굉음을 냅니다. 조용하고 정숙된 환경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1994년도부터 시골집 생활을 시작해서 대한민국 섬지방만 빼고 8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8지역을 가려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골집 매물들을 살펴보고 검토해 봤을까요? 아마도 최소 3천여 집 이상 살펴보고 검토해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매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현장 답사하려면 직접 움직여서 아마 저는 100여 군데 이상 시골집 주택들을 답사해왔다는 경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시골집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았던 시골집 매물 중에 마당에서 앞집이나 이웃집 굴뚝이 바로 코앞에 있는 시골집 매물들은 매매 거래도 잘 안 될 뿐더러 정말 수리할 곳이 없고 깨끗한 주택이 너무 훌륭한데 그런 시골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굴뚝들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성 매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매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속을 썩이는 그런 시골 주택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수십 차례 이상 목격하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골집을 구하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이사를 가고 아무렇게나 쉽게 고르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 편한 만큼 나중에 시간적 허비라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직접 쉽게 들어가서 아무 검토도 없이 별다른 따져보지도 않고 집만 좋다고 그냥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해서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환경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또 손해가 크겠습니까? 다른 시골집을 알아보고 그 이사온 시골집에 내가 돈 들여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따집니다.
따르게 됩니다. 저는 시골집을 제가 깐깐하게 검토하고 요모조모 따져서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되팔려고 하는 사정이 했을 때 2주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매매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구입했을 때 시골집을 너무 깐깐하게 요모조모 따져서 구입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시골집에 이사 오려는 사람이 너무도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만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골로 이사 가려는 분들께 이웃집에 굴뚝이 있다면 너무 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굴뚝이 있는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하면 최소 거리가 굴뚝과 내 집과 250m에서 300m 정도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내가 이사 가려는 시골 주택의 굴뚝 연기 피해는 어느 정도 미미해서 견딜 만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시골집 주택에서 이웃집 굴뚝이 최소 250m에서 300m 정도 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집은 매입해도 또 새로 전세로 이사를 가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골집 굴뚝도 중요하지만 보일러실 연통도 내가 살려고 또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에 너무 이웃집에서 가깝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주택은 포기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보일러실 연통이 가까이 있게 되면 겨울철에는 24시간 보일러실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 메스꺼운 냄새들이 내 집안에 내 마당에 스며들게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해야 될 상황. 내가 이사 가려고 또 매입하려고 하는 시골집에 닭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건조기 소리. 여러분 시골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건조기가 마당 한켠에 우두커니 꾹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골집 현장 답사 가서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골집 이웃주택의 마당에 닭을 키운다든지 개를 키운다든지 마당 한쪽에 건조기가 자리하고 있다든지 이것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따져볼까요? 내가 요모조모 따졌던 시골집들은 내가 구입한 가격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시의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거래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잘 따져서 요모조모 깐깐하게 고른 집들은 도시의 아파트보다 또 더 빠르게 매매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자, 시골집에 이사를 가거나 매입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소홀히 여기고 잘 따지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구입했던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집 답사를 가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사인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주의 깊게 이런저런 사항들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겨울철 난방을 나무땔감으로 하는 이웃집에서 개를 기르거나 닭을 키우는 확률, 또 건조기를 마당에 놓는 그런 확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 어쩌다 한번 들으면 정겹습니다. 매일매일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은 닭 우는 소리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에 관한 소음에 상당히 민감하고 싫어합니다. 시골에 사는 개들은 거의 묶여서 지내게 됩니다. 묶여서 살아가는 개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헛짖음이 그래서 많고 자주 끙끙 앓는 소리를 수시로 내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시시때때로 자주 소리를 듣게 된다면, 반복적으로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면 그 소리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 불편한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 마음의 병으로 발전이 됩니다. 저는 시골에 매물이 나오면 이것저것 엄청나게 따져보고 판단하고 검토하는데 한 가지 온라인상에서 검토 못하는 것이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개가 끙끙 앓는 소리, 건조기 소리입니다. 온라인에서 로드브로 잘 검토를 하고 이것저것 검토하는데 이런 소리들은 검토가 안 되죠. 이런 것은 현장 답사를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음 소리는 위성 지도로는 절대 발견이 되지 않겠죠. 시골의 건조기, 가을철에 추수가 끝나서 들깨라든지 또 고추 말려놓은 것을 더 확실하게 말려서 건조를 시키려면 건조기를 가동하는데 이것이 보통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이 건조기를 가동합니다. 이 소리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고요? 건조기는 24시간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려고 했을 때 멈춰주질 않습니다. 24시간 가까이 건조기 소리가 한 달 가까이 계속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숙면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건조기 소리는 얇은 철판으로 높게 만들어진 건물들이 시골 마을에 곳곳이 있는데 그런 것이 창고형 건물이죠. 대개 이런 창고형 건물들이 내 집에서 가까이 있다면 한번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창고형 건물, 얇은 철판으로 이루어진 높은 건물들 속에는 벼 농사 후 탈곡을 하게 되는데, 자, 탈곡한 그 벼를, 쌀을 수매시키려 마대자루에 담게 되는 작업들을 그 안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 소리도 가을에 한 달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가려는 시골집 주변에 그런 건물들이 있다면, 정미소 비슷한 건물들이 있다면, 창고형 건물들이 있다면 꼭 살펴보는 것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 깊게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마음에 들어 현장 덥사하려고 하는 시골집 주택에서 지붕과 시골집 토지 경계 안에 창고가 있다면, 자, 주택 지붕과 창고 지붕도 건축재가 무엇인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 답사하러 가서 살펴본 시골집 지붕이 요즘 유행하는 신소재 철판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붕 안을 살펴보니까 스레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스레트 위에 그 시골집 철판 지붕을 덮어 놓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자, 그 시골집 토지 경계 안에 창고 지붕 틀이 스레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레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집 현장 답사 가서 지붕이 스레트 안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갑시다 라고 했더니, 나는 이 시골집이 마음에 들어. 내가 계약할게. 내가 매입할게. 그 스레트 그까짓 거 내가 뭐 처리하면 되지. 라고 하는 지인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레트는 1급 발암물질로 개인이 처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들도 환경 법률이 매우 엄격합니다. 지붕 스레트,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 스레트,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들은 스레트가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지원비가 나온다. 자, 이거 현실하고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제가 6번째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상반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왜 그런 얘기를 쉽게 스레트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자체에 신청하면 다 처리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다 처리해 줍니다. 스레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중개인은 계약서에 도장 끊고 자기는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중개인이 그 집에서 삽니까? 안 살죠? 자, 그 중개인이 스레트를 직접 처리하고 신청하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시골집을 계약한 소유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은 수수료만 받으면 자기 목적이 다기 때문에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레트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얘기를 6번째 다음 방송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 바로 이어서 6번째 중요한 스레트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